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아침에 일어나서 SNS 단체방을 보는데요. 밤새 많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분이 올린 듯한 한밤중 새벽 2시경에 글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른 새벽에 일어난 분이 올린 듯한 새벽 4시경에 글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인데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깊은 밤에도 깨어 있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경에 단체방 글 올린 분은요, 아직 잠들기 전이 맞겠죠? 새벽 4시경에 단체방 글 올린 분은 벌써 잠에서 깨어난 분이 맞겠죠?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요, 타지 출장에서 늦게 돌아와 집에 들어오다 보면요, 늦은 밤 자정이 넘어 새벽 2시경인데도요 택배 차와 함께 택배 기사님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새벽 2시경 퇴근할 때마다 만나곤 하는 걸 봐서요, 아마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늦은 밤 시간에 택배를 배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택배 기사님은요, 밤에 일하는 대신에 낮에 잠을 청하는 거겠죠. 이른 아침에 일정이 있거나요, 타지 출장으로 정말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다 보면요, 이른 새벽 3시 반, 4시, 조금 늦으면 또는 5시 경인데도요, 아파트 밖에서 볼 때 집에 전기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집들도 많고요, 바쁘게 현관을 나서서 빠르게 발길을 재촉하는 분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이처럼 밖으로 나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요.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서는 분들은요, 그만큼 어젯밤에 일찍 잠들었던 거겠죠. 5월 봄의 시간도 참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시간 안에서도 저마다 다양한 삶의 형태로 시간을 만나고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는 라디오 책갈피를 방송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라디오나 스마트폰 앱으로 생방송을 함께 하는 분들은요,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다가 방송을 마주하고 계실까요? 너튜브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요, 언제, 지금, 어디에서 방송을 만나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책갈피 생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요, 오전 11시 13분, 14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브런치를 즐기며 라디오를 듣는 평온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출근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한숨 돌리며 하고 네,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에겐
이제 막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리듬이 다르고요. 그래서 같은 시간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는요. 지금쯤 가장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있을 거고요. 택배기사님은 오전 배송 물량을 소화하느라 땀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만일 어젯밤에서 새벽까지 동틀 때까지 택배 배달을 한 기사님은 늦은 아침 식사 후에 잠을 청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밤새 노트북으로 문서 작업을 하고도 일을 끝내지 못해서요. 지금에서야 전날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왠지 제 이야기 같네요. 평소에. 같은 시계, 같은 시간대 안에서요. 서로의 상황에 맞게 서로의 일정에 맞춰서 조금씩 다른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시간의 상대성, 상대적인 시간 감각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 시간에 관한 심리적인 부분과 연계해서 이를 심리적인 시간, psychological time 또는요, 주관적인 시간, subjective time이라고 부릅니다. 심리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은요, 물리적인 시간, 클락 타임과는 구분이 되는데요. 개인의 생체 리듬, 직업, 감정 상태, 인지 패턴이 결합된 시간의 주관적 경험을 말한다고 하네요.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몇 시구나 하는 시간의 개념이라든지요. 이따가 우리 몇 시에 만나자 하고 약속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있죠. 사회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약속된 우리 안에서의 그런 시간이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심리적인 시간과 주관적 시간은요. 시계가 가리키는 같은 시각이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시간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는 지금은 11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가 시작하는 오전 11시는요. 누군가에겐 한창 일할 시간이지만요. 누군가에겐 눈을 감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겐 낮잠을 자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산책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시간이지만요. 그 시간을 맞이하거나 느끼는 생각과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시간 감각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인데요. 우리 일상 안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지금 몇 시인데 연락이 없어. 라든지 이 시간까지 자고 있어? 와 비슷한 말들입니다. 나는 지금이 생활하는 시간이라 이 시간까지 자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상대방은 어젯밤에 나를 새고 지금 자야만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한 감기에 걸려서 쉬고 있는 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이불 속에서 그렇게 푹 자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SNS 단체방에도 여러 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단체방이 많습니다. 항상 늦은 밤에만 단체방에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은 단체방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밤늦게 문자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글을 남길 때도 있죠. 저는 잘 때는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 밤에 잠기가 밝은 분들은 어쩌면 자다가 울리는 단체방 알림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늦은 밤에 글을 올린 분들은요. 올빼미 형이라 그렇게 늦은 시간이라 생각 못하고 나는 지금 한참 활동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아마도 글을 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계가 알려주는 같은 시간이더라도 각자 상황에 따라 각자 삶의 패턴과 생각에 따라 그렇겠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요.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 말한 것과 내용이 일정 정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타지 출장 갔다가 자정 넘어 집에 들어올 때는요, 다음날 장사를 위해서 이런 풍경들, 이런 상황들을 보곤 하는데요. 다음날 장사를 위해서 늦은 밤인데 사무실이나 가게에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일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고요. 유리문 안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밤인데 환하게 불을 켜놓고 일을 하시니까 길을 가다가 밖에서 안쪽이 보이는 거죠.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밤늦게 택배를 배달하는 기사님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일정이 있거나 출장 가려고 밖에 나가면요,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어두운 시간인데도요, 벌써부터 출근하는 분들, 때로는 뭔가의 일정 때문에 바삐 걸어가는 분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세상 참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구나. 세상 참 부지런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요. 그럴 때면요, 뭔가 저도요, 마음이 벅차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힘들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다 보니까요, 저는 늘 그렇게 그 시간에, 다시 말해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들어오거나 이른 시간에 일하러 나가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 그렇게 너무 늦게 집에 귀가를 하거나 아주 이른 시간에 집에서 나올 때요. 물론 저는 앞에서 말한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못해서 가끔 일정에 따라 그렇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같은 시각에서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 시간은 오늘 유난히 시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11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이야기하기 쉽게 책갈피 시작하는 11시라고 하죠. 만약에 11시라고 하면 오전 11시, 책갈피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의 시간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11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실까요? 하루를 여는 첫 커피의 시간일까요? 커피 타임이실까요? 아니면 이제 막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고요하게 쉬는 시간이실까요? 아니면 볼일 보러 밖으로 나가기 전 이제 옷을 입으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는 그런 시간일까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더 보이즈가 부릅니다. 타임리스. 늘 그랬듯이 늘 같은 노래처럼 함께하면 돼. We'll be happy ever after. 긴 시간 떨어져 있던 우리 설렘에 쿵쿵 심장이 떨어져 낯선 기분인걸. 뭉쳐버린 우리의 초침 속에 뚜루뚜뚜 네가 난 더 소중해져가. I don't wanna stand still, I just wanna move. 손을 잡아 계속 널 맞춰 걸어. 평범했던 일상들을 찾아가 today. 늘 그랬듯이 늘 같은 노래처럼 함께하면 돼. We'll be happy ever after.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규칙들처럼 It's timeless, our love It's timeless. 우리가 만나 피어났던 건 거짓말 같던 사울 속의 벚꽃. 아직도 나는 곁게 맘속에 너 위에 담은 가사와 우리 추억과 loaded. 너에겐 바라는 게 없어 전부 너야. 내 맘에 바람처럼 불어온 너만이 날 미소 짓게 해. No it's true. I don't wanna stand still, I just wanna move. 빛이 보여 이제 그곳을 향해. 결국 네가 있기에 모든 게 완벽해. 늘 그랬듯이 늘 같은 노래처럼 함께하면 돼. We be happy ever after.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규칙들처럼 It's timeless, our love It's timeless. Baby be Baby it's timeless. Our love is so timeless. Yeah. 그리웠던
했던 공백은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빈칸에 너를 채울래 내 마음을 차지해 넌 every single day 꿈꾸는 듯이 꿈꾸는 듯이 바람을 비속이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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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들어 세상이 바뀌어도 끝나지 않은 미 속에서 It's timeless yeah love It's timeless our love timeless our love It's timeless we are timeless oh our heart timeless our love is timeless we are timeless it's timeless 더보이즈 타임리스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기 앞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간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물리적인 시간과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시간의 상대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의 상대성은요.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사회적으로 약속한 시간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요. 각자의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개념, 각자가 그 시간을 맞이하는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시간의 차이, 시간의 상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하면요. 이 외에도 시간의 속도, 시간의 빠르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봄이 되었나 싶더니 5월의 봄도 이제 거의 지나고 있고요. 벌써 그렇습니다. 벚꽃을 봤던 게 저는 정말 얼마 전 같은데 철쭉이 폈네? 하다가 이제 장미가 피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장미의 계절 5월도 어느덧 지나고 있고요. 이제 곧 6월로 시작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12달로 보면요. 이제 올해의 반이 거의 지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실감 나세요? 시간 참 빠릅니다. 같은 시계에 같은 시침과 분침 아래에 있지만요. 그 시간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간을 길이로 표현합니다.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을 일상에서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시간이 느리다거나 빠르다는 건요. 물리적인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감각의 차이라 할 수 있어요. 기다릴 때의 5분은 유난히 길고요. 왜 이렇게 안 와? 한참 10분, 20분 지난 것 같지만 실은 5분 정도 지나는 그런 때일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1시간은 유난히 또 짧게 느껴집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책갈피와 함께하는 1시간은 어떻게 느껴지실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시간의 속도와 관련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이거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이건 정말요.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어렸을 때 느끼던 1년과 요즘의 1년은 정말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정말요. 일주일은요. 월요일인가 싶으면 돌아서고 나면 또 월요일이에요. 물론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책갈피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또 정말 월요일이 되고 이제 주가 시작하나 싶으면 목요일, 금요일 주말이구나 하면 또 한 주가 시작하는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그렇게 한 달이, 그렇게 벌써 1년의 중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폴 자네가 낸 이론 중에서요. 우리는 전체 삶의 비율로 시간을 인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5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20%지만요. 50살, 50살 어른에게는 단 2%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한 해가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던 시절도 있는데요. 물론 어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름방학도 길게 느껴지죠. 물론 계약할 때 되면 숙제 안 했다, 방학 숙제, 일기도 써야지 하면서 짧게 느껴지긴 하지만
어렸을 때 한 달은 그렇게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한 달과는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의 시절, 내지는 아마도 무언가 처음이던 시절, 매일이 새롭고 낯설던 시절에는 시간이 지금보다는 좀 더 느리게 지나고 보고 생각해 보니까요. 느리게 지났던 것 같아요. 하루의 시간도 그렇고요. 여행을 가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요, 뇌가 새로운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무언가를 경험하면서 머리 안에 있는 뇌가 새로운 것들을 보거나 만나거나 경험을 하면 그만큼 새로운 경험만큼의 시간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축적이 시간이 되니까 하루의 시간도 일상, 평일에 비해서 좀 더 길게 느껴지는 거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길, 새로운 사람, 새로운 풍경을 만나면서 여행을 한다면 이런 감각적인 자극들이 기억을 촘촘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요, 오늘 하루는 참 길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그러시죠?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요, 오늘 하루는 길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반대로 반복되는 일상은 뇌가 정보를 압축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일상에서 항상 똑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하루가 통째로 요약이 돼버려서 압축이 돼버려서 벌써 또 하루가 갔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행을 가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날에는 그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경험만큼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데 매일매일 같은 일상에서는 오늘 하루가 어제와 같고 그제와 같고 아마 내일도 같을 것 같은 그러다 보니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게 금방 지난 것처럼 느낀대요. 그래서 일주일,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일상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토요일이 되고서 아무것도 생각이 특별히 남는 게 없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과 또 다른 시간의 느낌도 있는데요. 가끔은 일상이 갑자기 멈춘 듯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요, 문득 시간이 지남을 느낄 때가 있고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 나를 오로지 만나는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오랜만에 손편지를 받았을 때거나 잊고 지냈던 뭔가의 향기를 다시 맡았을 때 순간 멍하니 생각도 하면서 시간이 멈추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시간이 조금은 느려졌다고 느끼는 건요, 바로 마음이 그 순간에 멈춰서 있는 게 아닐까, 그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시간을 음미하고 싶기도 한데요, 그 좋은 느낌의 시간, 그 순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자주 했는데요. 지금도 아시죠? 네. 아메리카노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에 서둘러 방송국에 오면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커피는요, 조급함을 달래주긴 하는데요. 커피 맛을 크게 음미하지 못하고요. 지금처럼 방송 중에 마시는 커피는요, 마음의 안정을 주긴 하는데 그윽한 커피향을 담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아마 생방송 중이어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방송이 지나고 스튜디오 밖에서 방송 마치고 마시는 커피는요, 그때는 정말 털썩 앉아서 의자에 기대서 천천히 커피향과 맛을 오롯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늘 똑같은 빠르기로 지나는데요. 커피향과 맛처럼 상황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음미하는, 받아들이는 상황이 상대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떤 속도로 지나고 있을까요? 노래 듣고 갈게요. 미나 서가 부릅니다. A Lover's Waltz. I've never found the key to fit my broken heart, 'cause I've always been the one you'd call the selfish kind. But I know my troubled nights are through.
to be your romance, like the moon begins the night. I'd swim by the rivers and dive into your eyes. It's magical sight with 1,000 candlelights. This sweet, misty sensation will at last lead us to realization. I'd fall on your shoulders and lean into your heart. This magical sight, oh what a lovely night for us to leave our thoughts behind and make a turn to see inside the flame of love that's growing in my heart. And next to that I realize I would never fall in love with anyone again. For us to leave our thoughts behind and make a turn to see inside the flame of love that's growing in my heart. And next to that I realize I would never fall in love with anyone again. 미나서 A Lover's Waltz 듣고 오셨습니다.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심심할 땐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일상이 심심할 땐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66회 방송이고요. 지난 65회의 방송 내용은요, 일요일 아침 늦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다짐하고 시계 알람을 맞춰놨는데 정작 막상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는 조금 더 자도 돼 하고 저와의 타협과 핑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꼭 후회하게 되죠. 그때 일어났어야 되는데 하면서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될 일, 그런데 그런 후회하게 될 일을 하게 되는 순간에 관한 생각과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그치고 다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 65회 방송 너튜브에 올려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스카이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번 방송 주제 듣고요, 바로 떠오르는 일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예전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도 그 감정이 계속 남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집에 와서 불만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그때는 저도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더 깊은 생각을 안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차라리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루 정도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고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로 보낸 그 문자가 괜히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안 좋고 걱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화가 나거나 섭섭한 일이 있어도 일단은 좀 참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긴 합니다. 히읗이라고 글 적어주셨습니다. 민님 글 마지막 부분이요. 그런데 잘 안 되긴 합니다 라고 하신 부분이요.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요, 늘 그래요. 지난주 책갈피 방송 주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될 일, 그런데 그런 후회하게 될 일을 막상 그 순간에는 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되긴 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다짐이 자꾸 반복되면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도 퍼센트지로 본다면요, 처음엔 다짐에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짐을 했던 것에 90%밖에 실행을 하지 못하다가요, 아니죠, 90%가 아니라 반대죠. 처음에는 다짐했던 거에 5%, 10% 정도밖에 못하다가 점점 20%, 30%, 50%, 60% 그 순간 다짐을 했던 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다짐처럼 내 마음처럼 민님도 조금씩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연 스토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예전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큰 증상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병원 가는 걸 계속 미뤘죠. 한창 바쁠 때기도 하고 병원 예약도 귀찮고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결국 몇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게 계속 이어지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큰 병일까봐 무섭기도 하고요.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어떨까 걱정도 되고요. 그렇게 미루다가 병원에 갔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가면서 심장이 아프거나 큰 병일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와야지 그랬더라면 걱정 안 하고 약 먹고 나아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민망하고 후회가 됐습니다. 요즘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되도록 병원에 일찍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이현님, 제가 오늘요 동지를 만났네요. 그 공감하고 동감입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2년 전에 치아 하나가 충치가 심했는데요.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 어른들이 야 너는 건치다, 진짜 아빠 닮았나 봐, 치아 튼튼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믿고 제가 너무 소홀했나 봐요. 2년 전에 치아 하나가 충치가 생겼는데 그때 치과 치료를 몇 번 받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장기간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타지 출장이 많아지면서 치과에 나중에 가야지 한 게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마지막 치료를 받은 다음에요. 그 사이에 상태가 부쩍이나 더 안 좋아져서요. 걱정입니다. 병원에 가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치과를 무서워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사도 잘 맞았고요. 치과 그런 것들도 울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체열 같은 거 하잖아요. 주사를 맞거나. 저는 그 팔을 봅니다. 팔뚝이죠.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고 피를 다 뽑을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게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가는 건 아닌데 여러 일정이 맞물리다 보니까 뭔가 심란함이 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려고 하면 낼 수 없는 정도는 아닌데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병원은 나중에 가자 하는 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더 늦어지기 전에 가야죠. 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해봄 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언젠가를 기약하며 선택하지만 돌아보면 다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야 하겠죠. 지금은 5월이고 곧 6월이에요. 내일은 가까운 곳에 국화꽃을 두고 와야겠어요. 진행자님도 청취자분들도 마음 지치지 않은 나날들 이어가시기를 점점점 하고 글 올려주셨고요. 가곡 중에서 이병기 씨 이수인 작곡의 별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를 기약하며 선택하지만 돌아보면 다음은 없는 것 같다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사연 보다가 이 부분이요. 여러 번 입안에서 그리고 마음으로 여러 번 되뇌어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를 기약하면서 선택하지만 돌아보면 다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을 지나면서 그렇게 다짐도 하지만 여러 상황이나 이유로 아니면 마음의 여러 상황이나 이유로 어쩌면 핑계나 변명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용기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무심해서도 그렇게 또다시 지나고 또 한 번 지나고 나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일을 반복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방송을 통해 이렇게 사연과 함께 이야기 나누니까요. 생각도 하면서 다짐도 하면서 그래서 좋습니다. 진승님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님 글 감사합니다. 신청곡 듣고 갈게요. 이병기 씨 이수인 작곡의 별, 오늘은 소프라노 신영옥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바람이 손을 놓아요 늘 앞에 나섰더니 서산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저설다리
산뜻한 조설다리 별 함께 나오더라 달을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이별이며 네 별도 내게요 점점 거울러서서 별을 신영옥 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은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 65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긴 글이에요.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네 집이 비었다고 해서 전라남도 남쪽 끝에 어느 지방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 집은 비어 있었지만 집 주인이 없었던 거고요. 대신 집 문을 여니 아주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어요. 아기 고양이들도 5마리쯤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고요. 짐을 풀기도 전에 그 친구들과 놀았고요. 마당에 나오니 아기 하마도 있고 홍학들도 있었어요. 아기 닭들도 있고 처음 보는 이름 모를 동물들이 많았어요. 다들 예쁘고 신기해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며 놀았습니다. 이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밥을 잘 먹고 지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할머니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집 주인이 이 할머니께 동물들 식사를 맡기셨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간 친구는 하루만 함께 있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요. 저는 이틀을 더 있었어요. 재밌게 놀고 돌아오려는 버스를 타러 터미널 근처의 어느 편의점을 들렸다가 나오는데요. 어떤 제 또래의 남자분이 따라 나오면서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결론은 큰 돈을 빌려달라는 사기꾼이었어요. 간신히 도망 나와서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잘 도착해서요. 엄마께 많은 사진을 보여드리며 여행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라디오 책갈피 사연으로 적고 있는데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뒤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자꾸 함께 드래그되어 옮겨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되돌리기를 하고 다시 시도하고를 반복도 하고요. 빨리 올려야 하는데 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이었다는 거예요. 네, 꿈이었습니다. 다행히 라디오 책갈피 방송되는 월요일 하루 전인 일요일 밤 10시였어요. 몸살이었나 봅니다. 진행자님 말씀처럼 알람을 맞추었다가 끄고 다시 맞추고 자고를 반복했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아직 몸살 기운이 있지만 밤 10시이기에 사연을 올리려는 자아가 몸살을 이기고 있나 봐요. 친구도 만나고 아기 동물들도 만나고 특히 엄마를 만나서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연초에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 삶의 3분의 1을 꿈속에서 보내는데 내가 원하는 꿈을 사서 그 꿈을 꾸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3분의 1을 보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저도 그 꿈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어떤 때는 너무 좋아하는 꿈을 꾸던 중 깨어나게 되면 다시 자서 이어서 꿈을 꾸기도 하고요. 않을 때도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라디오 책갈피에 사연을 올리는 꿈을 꾸다가 깨서 바로 사연을 올리네요. 저는 그래서 꿈도 삶의 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도 꿈이고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도 꿈이라고 부르고요. 왜 두 가지를 모두 같은 단어로 사용했는지 더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꿈 노래를 생각하니까요.
조덕배의 꿈에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했는데요. 그 곡은 예전에 책갈피에서 들려주신 적이 있어서요. 조용필의 꿈 아니면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중에 한 곡 부탁드려요. 행복한 꿈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한 주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긴 글 올려주셨습니다. 세연님, 혹시요 동물원에 놀러간 꿈 아니에요? 알고 보니 동물원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사연의 앞부분을 보면서 동물 이야기 보면서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는 사연을 보면서요. 이상하게 저는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노아의 배에 함께 한 동물들이 생각나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물원과 함께. 네. 그리고 꿈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개꿈과 돼지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돼지꿈은 보통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들었던 재밌는 꿈 이야기 중에서요. 꿈에 돼지가 나왔대요. 그래서 꿈을 꾸는 와중에도 잠깐 깼다가 다시 잠에 들었나 봐요. 세연님 사연처럼. 야, 돼지 꿈이구나. 야, 복권 사야겠다 했는데 꿈에서 깨기 전 막판에 개떼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개가 한 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돼지 꿈까지 딱 끝나고 깼을 때 다시 잠들면 안 되죠. 왜 잠들었다가 개떼를 만나고 그러니까. 세연님 꿈에는 동물들이 많이 나와서 해몽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와 관련한 사연을 읽다가요. 하고 싶은 말들이 여러 개 떠올랐어요. 꿈, 호프, 희망, 드림 이와 관련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이건 다음에 언젠가 꿈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19에 걸린 분들도 있고요. 감기엔 쉬는 게 최고의 약이니까요. 몸도 마음도 좀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 기대해 봅니다. 꿈과 관련한 노래 3곡 적어주셨어요. 이 중에서 한 곡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소수빈이 부른 꿈입니다. 원곡은 조덕배의 꿈에죠. 소수빈의 꿈에 이 노래는 오늘 라디오 책갈피 끝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시간의 상대성에 관한 2가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계를 보며 사회적으로 약속된 시간과 각자가 상황에 따라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시간의 지남과 흐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각자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 체감하는 시간의 빠르기는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요. 어떤 분은 바쁜 일상을 좀 정리하고 하고 숨을 돌리며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여유롭게 오전을 보내며 차 한잔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밤새 야근을 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서 방송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 소수빈의 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라디오 책갈피를 마무리하는 지금 시각 11시 56분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 만들고 어떤 마음의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좀 더 마음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오늘 이번 한 주의 시간 되시길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의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저는 이칸도였습니다.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이 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